차곡차곡 젊어서부터 건강을 쌓아서 결국에 먼 미래에 나에게 장기간의 편안함과 유복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행이 없다 이런 개념을 부디 기억을 해주시고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만은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 삶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벌써 2010년부터 왔나요?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뭐 유익한 것도 주지만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우리 건강에 안 좋고 올바른 사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스마트폰의 건강상의 위해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우선 최근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특히 미국 여성, 청소년들의 자살과 우울감 호소, 자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고 하죠. 짜잘한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의 증가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것, 수면 시간의 감소,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의 증가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에서 이동성, 그리고 마음 건강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또 이런 여러 영향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거의 겹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되면 될수록 건강 상태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마도 2020년대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실제로 노화나 또는 만성질환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피검사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동성 측면에서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차가 없는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산책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끼고 살고 있고 요즘에는 걸어 다니면서도 보고 있고 또 지하철에서도 보고 계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FOMO라고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내가 혹시 어떤 재미있는 걸 놓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시간을 날린 것 같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걷거나 또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뇌가 정리될 수 있고 요새 왜 멍 때리는 시간이 오히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뇌의 연결성을 좋게 만들어줘서 집중력과 창의성을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정말 지하철 타고 다닐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건데 지하철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의 90% 100% 보고 있죠. 이렇게 하고서는 또 스크롤을 넘기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스트레스 레벨은 더 증가되고 우울감과 불안감과 수면장애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거고 거기다가 더해서 목도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고관절이 안 좋아요. 고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아 있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과 목의 각도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거북목이 되게 좀 기괴하게 생겨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게 되시면서 한 2, 3년 사이에 대중들의 거북목의 양상도 조금 변화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타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저는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직업병이어서 보다 보면 더 어떻게 보면 거북목이 심해졌다.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이면 저는 이제 등에 쇠창살 되신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수술 많이 받으셔서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진료를 하고 또 정말 MRI 계속 찍으시면서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저런 분들은 이대로 계시다가는 나중에 진짜 50대 60대 되시면 딴 게 아니라 대사질환도 대사질환인데 그 이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근골격계의 가속노화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은 거죠. 뭐 그러면 아마 거의 맞겠죠. 오지랖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에 나와서라도 이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발 하여튼 그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일하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면 그 시간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나에게 도파민을 주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스크린 타임을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절한 스크린 타임은 저는 2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집중력이 제일 좋은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요즘에 계속 3시간 후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썼나 이거 계속 봅니다.
그리고선 그걸 이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스크린 타임을 좀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원으로 돌아가신 지하철에서 막 이러고 계신. 제가 유튜브를 네. 나오면 네. 이제 긴장이 막 되고 막 떨리잖아요. 네네. 그러다 끝나면 네.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그때 정말 잠깐 그렇게 하는데 네네.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오늘은 정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올 때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어요. 아, 한 번도요? 네. 뭘 하면서 오셨어요? 오늘은 처음에는 그냥 생각을 하다 왔고 아. 거의 다 와서는 듣고 싶은 음악이 생겨서 그걸 들었어요. 이제 교수님은 어쨌든 의사분이시니까 일반인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볼 일이 있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좀 죽음을 본 후에 좀 알게 되거나 깨달은 것들 혹시 있을까요? 제가 직접 죽음을 볼 일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거는 올바르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전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 곁에서 환자분들이 지금 현재 임종하게 되시면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상 제가 일찍 환자분을 못 보내드린 거긴 해요. 호스피스나 다른 기관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죽음을 지금까지 관찰하였는데요. 우선 제가 외래에서 보던 분들이 임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그분들이 그 외래에서 보여주신 또는 삶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결국에 돌아가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온하게 또는 차분하신 분들은 차분하게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굉장히 좀 저희는 아지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격앙되어 있고 평소에도 예민하시고 이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비슷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평온하고 그리고 너무 예민하지 않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왜 편안한 불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젊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군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어쩔 수 없는 면들이 많이 있고 또 정말 불안하고 힘든 순간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멋져 보이는 임종을 저는 맞이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죽는다라는 게 어쨌든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죽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건데, 아까 전에 이제 병 같은 것들도 이제 자신이 살아온 궤도에서 뭔가 한계점을 지났을 때 이제 그게 병으로 표현된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어쨌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건강과 죽음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겠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30대 어떻게 살았는지가 40대를 만들고, 그렇죠. 30, 40대가 50대의 얼굴을 만들고, 그래서 예쁘게 나이 들고 이렇게 또 치매가 돼도 예쁜 치매가 되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결국에는 평소의 성격이나 마인드셋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유전이라든가 뭐 안 좋은 운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잠을 잡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은 인생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좀 뭐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나의 커리어,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 중에 하나의 변수고, 돈은 있어야 합니다. 돈도 과락이 되면 너무 힘듭니다. 돈도 그렇죠. 내가 필요한 만큼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확실하게 돈보다 중요한 거는 돈을 아우르는 나라는 셀프인 것 같아요. 나 전부. 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은 에고랑 관련이 있어요. 에고는 남과 비교함을 통해서 그 존재가 성립되는 어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에고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명품을 사서 나를 에고를 더 높이고 더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더 비싼 차를 뽐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돈은 그냥 나의 셀프, 내 모든 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의 하나의 자원에 불과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은 그냥 수단으로 전락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요소들의 포트폴리오죠, 결국에. 이 포트폴리오, 마치 우리가 주식, 채권, 현금 다 있는 것처럼 나의 몸 건강, 마음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포트폴리오가 잘 유지되면 우리의 삶이 길어지고, 길어지고만 아니라 두꺼워집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면적이 더 많아지면은 네. 성공한 삶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더 즐겁고 더 많은 그렇죠. 도파민을 느끼고 더 비싼 거. 근데 그거는 이 모든 포트폴리오가 더 두껍게 더 길게 가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셀프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좀 이해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충만해지고 두꺼워지면 실제로 나의 욕심이나 지금 당장의 어떤 뭐를 더 사고 싶고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비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이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옛날에 왜 얘기했던 텅 빈 충만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빔이 충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비어있지만 삶은 굉장히 충만한 거죠. 나는 99세까지도 취미로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거고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돈이 뭐 아주 많지는 않아도 쓸 만큼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셀프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가소비나 이런 것들. 그렇죠. 이 셀프라는 개념이 딱 잡히면 그리고 돈은 하나의 변수에 불과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다 끌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인생의 스스로의 펀드 매니저다. 그러면은 이제 돈은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노인의학자가 이제 보시기에 또 지금의 3040이 그러면 주식 부동산보다 관심 가져야 할 경제적 자산은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같습니다. 네. 주식 부동산은 경제적인 자본을 만들기 위한, 경제적 자원 또는 사회 자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요소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에 빌딩이 있어도 내가 와상 상태가 되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내가 빌딩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셀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셀프가 관리가 되면, 그러니까 나의 내재 역량 전반이 관리가 되게 되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나갈 때가 두 군데가 없고, 의료 비용과 돌봄 비용이 없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은퇴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상태로 현역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자본이 결국에는 내재 역량을 넘어서 나의 어떤 역량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역량 포트폴리오는 다른 개념인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저는 의사예요. 근데 저는 작가기도 하죠. 네. 그리고 악기 연주를 하는 연주자기도 해요. 물론 그거로 돈을 벌지 않지만,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역량 포트폴리오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역량 포트폴리오가 근데 항상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는 그 역량 포트폴리오에 1번이 2번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2번이 1번으로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이 갑자기 더 좋아져서 그 3번이 갑자기 메인 소득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역량 포트폴리오는 그 안에서 리셔플링이 될 겁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다가 포스코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 인기 있는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돌고 돌 텐데, 그 역량 포트폴리오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찰스 구타트가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에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이유는 일단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빚이 너무 많고, 그래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금리도 높고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거고, 거기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후변화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오는데, 장기적으로 이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에 따라가는 결국에는 소득 상승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소득이 올라가야만 결국에 돌봄 노동을 할 사람들도 있고 내수 경제를 지탱하고 수출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역량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긴 생애 주기 동안 꾸준히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실은 그게 지금 당장 어떤 주식으로 얼마큼의 수익률을 보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FIRE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벌고 자산 관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개념이 앞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3040 분들께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레버리지 써서 그리고선 해변가에서 샴페인을 드시면서 또는 칵테일을 드시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과 건강과 이제 뭐 여러 가지 돈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교수님이 오늘 같은 조언이 지금의 3040 말씀하신 세대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자, 첫 번째로 저는 패스트 포워드, 그러니까 빨리 감기를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의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지역사회 연구하고 네. 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하면서 네.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를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고 또 안타깝고 또 잘 되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잘 되실 수 있는데,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실제로 지금 부모님들 세대보다 더 건강 상태가 미래에 나빠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들의 몸을 가지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눈에 잘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좀 개선하실 수 있으면, 또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30, 50대 분들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시게 되시고, 또 장기적으로 돌봄 요구가 증가되시게 되시면, 그때는 사실 저희들을 돌봐줄 저희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노쇠하시고 돌봄 요구가 생기시면 그거는 저희 세대가 하면 되는 일인데, 저희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에서는 저희 세대 안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에 굉장히 암울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될 좀 세대적인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말씀들이 원론적인 것들도 많고 또 재미없는 부분들도 많지만, 부디 제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생활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꿔주시고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의 3040이 뭐 직장에서는 은퇴하더라도 일상에서는 은퇴하지 않는 삶, 뭐 평생 액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모님 세대와는 매우 다른 노후의 궤적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은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느낌으로 알고 계실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용돈연금처럼 국민연금이 희석될 가능성이 크고, 뭐 이것들은 대부분 다 느낌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는 솔직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실질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미 우리나라가 실질 은퇴 연령이 73세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미 뭐 부캐 이렇게 해서 또 세컨잡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역량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고, 점점 더 일들이 기익화가 될 것이고요. 기익 이코노미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파트타임 일거리들이 마치 퍼즐처럼 우리의 일정표들을 채워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 곧바로 빠르게 직장에서 은퇴를 하는 그런 파이어 형태의 삶보다는 이게 평생 동안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걸 찾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저희 세대는 노후를 보내게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역량 개발을 꾸준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에 꾸준히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의학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사회 경제 그런 쪽 전문가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인데 노인의학을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사회 노년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은퇴라든지 또는 돌봄, 사회보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수님과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요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 책을 보신다면 이제 아마 나이가 이제 뭐 70대, 80대일 때보다는 60대 때, 60대 때보다는 50대 때, 50대보다는 30대 때, 어릴 때 조금 더 젊을 때 보는 게 아무래도 그때부터 아까 투자에도 복리가 있듯이 건강에도 복리가 있을 테니까 더 이제 건강한 아마 노후를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99세까지 팔팔한 이제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반예를 드십니다. 누구는 담배를 피고도 120살까지 살았다. 누구는 콜라를 마시고도 90살까지 살았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 살아? 그렇죠. 네. 맨날 콜라 마시는데 지금 몇 살이냐? 내 친구는 술을 하루에 소주를 4병씩 마시는데 멀쩡하다. 그런데 그렇게 반예를 따지는 건 여행을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건강에는 사실 안 좋은 방향의 요행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전자에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백혈병이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성질환이나 노화 궤적은 대부분 요행수를 통해서 내가 건강할 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차라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직장 다 때려치우시고 로또를 사시면 되지 않겠느냐. 요행을 바라실 거면 뭐 그런 수준의 반례를 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는 요행이 없고 차곡차곡 젊어서부터 건강을 쌓아서 이게 복리 효과를 만들어서 결국에 먼 미래에 나에게 장기간의 편안함과 또 유복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행이 없다 이런 개념을 부디 기억을 해주시고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으로 저기 봐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 그런 생각만은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오늘 거의 한 약 3시간에 가까운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노년의 삶, 뭐 노년이 아니고 꼭 우리 모두의 삶에는 대부분 이제 그 행복을 결정짓는 게 뭐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인간관계라는 것들 또 기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라도 가락이 터지면 이제 우리 행복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교수님도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셨지만 너무 돈이 1순위가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최고고 가장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요즘에 SNS에서 보여지고 그런 걸 강의로 팔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거의 약간 가장 윗단계에 있는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처럼 저는 인성이 별로 좀 중요해지지 않게 보이는 실제로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이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걸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제 건강과 노년에도 이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론 김작가TV가 이제 재테크 채널이긴 하지만 나머지 건강이라든가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 그 돈은 그걸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 재테크 말씀드린 거죠. 건강 재테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에도 재테크가 필요하고 역시 재테크에는 복리. 복리는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된다. 네,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사셔야지 김작가TV와도 함께 계속 오래오래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교수님과의 긴 시간 인터뷰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건강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정혜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